오늘 황제 소녀경은 방중술의 비결과 이해로 보약의 섭취와 강정입니다. 소녀가 말했다. 타녀라 부르는 여자가 있으니 음양의 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터득했습니다. 황제는 곧 타녀로 하여금 팽조에게 가서 오래 사는 방법을 물어오라고 했다. 팽조가 답했다. 애정의 정력, 정신의 수양, 각종 보약의 복용이 곧 오래 살아 늙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 교합은 아끼지 말아야 생식 능력 있는 몸을 이루어 바른 형상을 하늘과 땅이 서로가 이루는 것이다. 천지가 서로 도우고 배합하는데 적응해야만 재능이 영원히 생존해서 그치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약 교합의 도를 몸소 터득하지 못하면 곧 몸을 상하고 망가뜨려서 일찍 죽어 장수하지 못하는 데 이른다. 가령 몸이 상하고 망가지지 않아야 음양지도를 다 태울 수 있는 것이다. 곧 남녀교합 지술은 오래 살아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타고난 수명을 편안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황제는 날마다 각종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 일이 번잡하고 많으며 생활 중에 또 주색이 많아서 다소의 신경질증을 갖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치료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 고문을 청했는데 첫째로는 곧 그의 신심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녀의 추천으로 타녀를 팽조선사에게 보내어 가르침을 받게 했습니다. 타녀는 재색을 겸비한 여자로 방중술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지극히 능했고 총명하고 뛰어나니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팽조는 양생술에 정통한 노철인이었기 때문에 서빙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또 항상 강정의 보약을 복용해서 나이가 이미 80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청춘같이 보이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열선전전의 기록에 의하면 타녀는 일찍이 서주모광의 명령에 의해 팽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읽고 방중술의 비결을 지도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곧 모광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모광은 처음으로 시행한 후에 과연 효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동진 때의 습육이란 책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 책에는 서왕모를 그의 나이 50세의 왕위를 계승한 모광이 동쪽 지방을 순시할 때 만나 인간으로서의 운우춘육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모광과 서왕모의 고사. 주모광의 아버지 소왕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지구 서쪽 끝의 나라에 산다는 화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벽도 뚫고 지나가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은 그를 신처럼 공경하고 임금처럼 접대했으나 그는 궁궐을 더럽다고 여겨 거처하지 않고 진수성찬의 비린내가 난다고 먹지 않고 미녀들도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임금에게 어딘가 함께 놀러가자고 청했는데 왕이 그의 소매를 잡자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윽고 궁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보고 듣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이 모두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문득 지상을 내려다보니 자신의 궁궐은 흙덩어리를 쌓아놓고 거적을 씌워놓은 듯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왕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마치 허공에서 떨어지는 듯하더니 깨어났는데 시종들은 여전히 곁에 있고 차려놓았던 술과 안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를 묻자 화인이 저는 폐하와 함께 정신으로 여행을 한 것으로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후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오직 멀리 여행할 것만 생각했는데 신기한 체험을 한 후 특히 서쪽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가보았던 그 세계를 실제로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끝에 마침내 왕은 대규모의 원정단을 조직하여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7개의 정예부대로 구성한 친위대가 호위하고 8필의 준마가 끄는 수레의 천자는 탑승했는데 수레를 끄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말몰이꾼 조보였습니다. 8필의 준마는 그 옛날 주무왕이 은혜 폭군주왕을 칠 때의 싸움말들의 후예인데 전쟁이 끝난 후 산에 풀어놓여져 야생마가 되었던 것을 조보가 잡아 길들인 것입니다. 각각 노기, 적기, 백기, 산자 등의 이름이 있었고 발이 땅에 닿지 않거나 새보다 빠르거나 하룻밤에 만리를 갈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주모광의 원정단은 좋은 날을 잡아 출발하여 서쪽으로 행군하여 양우산에 이르렀는데 중국의 젖들인 황하를 다스리는 수신 하백이 도읍을 정하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왕은 하백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벼곡과 소, 말, 돼지, 양을 강물에 빠뜨려 제물로 바쳤고 하백은 신관을 통해 왕에게 곤륜산의 보물과 영원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왕은 다시 서쪽으로 나갔는데 가는 길에 많은 변방의 부족들이 가축과 곡물 등 토산물을 바쳤고 왕은 그들에게 비단, 황금 등을 답례로 주었습니다. 얼마 후 주목왕은 곤륜산에 이르러 이곳에서 대신 황제의 궁전을 둘러보고 제사를 드렸는데 곤륜산의 한 봉우리인 군옥산은 옥이 산과 밭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왕은 1만 개의 옥을 취하여 수레에 실었고 마침내 서왕모의 나라에 도달했는데 처음 만날 때의 예물로 꽃무늬가 있는 비단끈을 서왕모에게 주었습니다. 목천자전에는 왕이 서왕모와 어떻게 즐기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주목왕이 서왕모와 노느라 고국으로 돌아갈 일을 잊었다고 다른 책에 언급되어 이국의 여신과 사랑에 빠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목왕이 서왕모와 아름다운 연못인 요지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며 환락에 젖어 돌아갈 일조차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도성으로부터 급보가 전해왔습니다. 주나라 동쪽 변방에 서원왕이 침공해와 도성이 위급하다는 보고로 주목왕과 서왕모는 요지에서 마지막 잔치를 열고 이별의 의식을 하며 왕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다시는 서왕모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무튼 이야기로 돌아오면 두 사람의 애정이 못내 잊혀지지 않는 때에 서왕모가 음도 안에 꽂아둔 마른 대추씨를 끄집어내 모광에게 복용케 하여 양생강정의 보품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대추씨의 효능은 경의학에서 확실한 효험을 증명하고 있는데 대추씨의 본신은 매우 높은 약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씨는 내장의 쇠약함을 치료하는 데 종종 쓰여지고 있는데 노화의 방지와 이뇨에도 확실하게 효력을 갖고 있고 정신의 안정에 있어서도 지극한 효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나라 이래로 중국의 감맥대조탕이라 부르는 진정약이 있는데 이것은 속병의 치료에 쓰여져 왔습니다. 중국의 옛부터 전하는 강정장체의 보약은 매우 많은데 이 책의 특집에서 소개한 이런 류의 보약과 일반 최음약이나 춘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자의 작용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지체에 힘을 스미게 하는 것으로 목이 마르다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푸는 것과 다름이 없어 특히 취할 가치가 없습니다. 보약이 비록 도움이 되나 만약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으면 음탕에 빠져 절제가 없어지고 교합지도를 삼가지 않으면 모든 음양이 서로 보하는 이치가 무색해져 아무리 많은 보약을 복용한다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팽조가 일찍한 것은 남녀 간의 정확한 성교의 도는 곧 대자연의 천지일체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인간은 이것에 밝아야 몸을 상하지 않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복락강령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황제 소녀경은 방중술의 비결과 이해로 보약의 섭취와 강정이었습니다.